박 반장님, 보안 시스템이 최첨단 AI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퇴직금은 섭섭지 않게 챙겨드렸습니다. 34살 먹은 젊은 이사는 환갑이 넘은 제 면전에 대고 비아냥거리며 해고 통지서를 날렸습니다. 이사님,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기계를 다루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후회하실 제 마지막 충고를 비웃으며 그는 저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웃음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딱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제가 떠난 뒤 300억짜리 기술이 감쪽같이 사라졌거든요. 아무런 침입 흔적도 없이 말이죠. 과연 최첨단 AI가 놓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도시가 짙은 어둠에 잠겨 있는 시각입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넥스트 솔루션 본사 로비에 불이 탁 켜집니다. 널찍한 로비 한가운데로 경비복을 입은 박만석이 걸어 나옵니다. 6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는 꼿꼿하고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네요. 만석이 로비 정문 앞에 서서 자동문 센서를 유심히 올려다봅니다. 어이쿠, 이 녀석 또 이러네. 비만 오면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만석이 혼잣말을 하며 자동문 앞에서 손을 휘저어 봅니다. 문이 열려야 할 타이밍보다 반 박자 늦게 삐그덕거리며 열리네요. 습도가 80% 넘어가면 꼭 0.5초씩 늦게 반응한단 말이야. 이러다 급한 성미 가진 직원들 이마 찍기 딱 좋지. 만석은 혀를 차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동문 제어 박스를 엽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자동 모드를 해제하고 수동 개폐 모드로 전환해 버리네요. 기계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계가 채우지 못하는 틈을 사람이 메워야 한다는 게 만석의 지론이니까요. 오늘 아침은 내가 직접 문지기 노릇 좀 해야겠다. 그래야 우리 식구들 출근길 안 망치지. 만석은 낡은 수첩을 꺼내 우천시 센서 오작동 주의라고 꾹꾹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아침 8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로비는 금세 활기로 가득 차네요. 만석은 자동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눈을 맞추며 문을 열어줍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대리님. 오늘 넥타이 색깔 아주 좋습니다. 화사하니 얼굴이 사네요. 어머, 반장님. 비 오는데 문 앞에 서 계세요? 다리 아프시게. 아유, 괜찮습니다. 기계가 영 시원찮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만석의 우렁찬 목소리에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때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보며 들어오던 한 남자가 사원증을 찍지도 않고 앞사람 등에 바짝 붙어 들어오려 하네요. 만석의 눈매가 순식간에 매서워집니다. 거기 잠시만요. 만석이 날렵하게 남자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남자가 당황하며 이어폰을 뺍니다. 네, 왜요? 사원증 태그 안 하셨습니다. 외부인이십니까? 아, 깜빡했네. 저 여기 직원 맞아요. 3층 개발팀인데 지금 급해서. 남자가 얼버무리며 다시 들어가려 하자 만석이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개발팀 누구신데요? 제가 개발팀 직원들 얼굴은 다 아는데 선생님은 초면입니다. 절차대로 안내 데스크 가서 방문증 끊어 오십시오. 아, 진짜 꽉 막혔네. 바쁘다니까요. 바빠도 원칙은 원칙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만석의 단단한 태도에 남자는 결국 욕설을 중얼거리며 발길을 돌립니다. 만석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다시 환한 미소로 다음 직원을 맞이하네요. 오전 10시가 되자 비는 그쳤지만 로비는 물기로 눅눅합니다.
그때 번개 택배 로고가 박힌 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커다란 박스를 들고 로비로 들어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려는데 만석이 그 앞을 막아섭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아, 예. 5층 임원실에요. 긴급 택배라 직접 전달하라고 해서요. 남자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옆으로 비켜서려 합니다. 하지만 만석의 시선은 남자의 신발에 고정되어 있네요. 밖은 비가 그친 지 한참인데 남자의 운동화 밑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들고 있는 박스의 흔들림이 묘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잠시만요. 택배 기사님. 왜요? 급하다니까요. 비가 그친 지가 언젠데 신발이 그렇게 젖었습니까? 그리고 그 박스, 내용물이 뭡니까? 아니, 이 경비 양반이 남의 택배를 왜 검사해요? 안에 들은 게 깨지는 거라 조심해야 한다고요.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서 쳐다봅니다. 보안실 직원들도 당황해서 달려나오네요. 반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냥 보내주시죠. 임원실 택배라는데. 보안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리지만 만석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만석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김 팀장, 잘 봐. 이 사람 신발 그냥 빗물이 아니야. 지하 주차장 무릉덩이 밟은 자국이야. 정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지하에서 걸어 올라왔다는 소린데 택배차가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거 몰라?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저 박스. 깨지는 물건이라면서 한 손으로 들 때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잖아. 저건 안에 빈 공간이 많다는 증거야. 포장도 엉성하고. 만석이 택배 기사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갑니다. 기사가 찔끔하며 뒷걸음질 치네요. 기사님, 이거 진짜 택배 맞습니까? 내용물 확인 한번 합시다. 이거 개인 사생활 침해예요. 경찰 부를 거야. 부르십시오. 저도 부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까보지 못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만석이 주머니에서 커터 칼을 꺼내 칼날을 드르륵 밀어 올립니다. 기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아, 알았어. 까면 될 거 아니야. 기사가 신경질적으로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그어 박스를 엽니다. 박스 안에는 신문지가 가득 차 있고 그 사이에 검은색 소형 녹음기 하나가 달랑 들어 있네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임원실로 가는 긴급 택배입니까? 만석이 녹음기를 집어들자 기사는 낯빛이 하얗게 질려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보안 직원들이 그를 덮쳐 제압하네요. 이봐요. 당신 누구 사주받고 온 거야? 경찰서 가서 제대로 풀어야 할 겁니다. 만석이 끌려가는 남자를 보며 혀를 찹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직원들이 만석을 보며 수군거립니다. 와, 박 반장님 진짜 대박이다. 저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게. 그냥 경비원이 아니시라니까. 만석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칼을 집어넣습니다. 자자, 다들 일들 보십시오. 별일 아닙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만석은 식당으로 가지 않고 건물 뒤편 쓰레기 집화장으로 향합니다. 넥타이를 풀고 고무장갑을 낀 만석이 쓰레기 봉투를 하나하나 점검하네요. 악취가 코를 찌르지만 만석의 표정은 진지하기만 합니다. 연구소 놈들 또 정신없어서 분리수거 대충 했구만. 캔이랑 종이를 이렇게 섞어버리면 어쩌나. 투덜거리며 쓰레기를 분류하던 만석의 손이 멈칫합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 안에서 찢어지지 않은 A4 용지 뭉치가 나옵니다. 만석이 종이를 꺼내 펼쳐보니 상단에 붉은 글씨로 대회비라고 찍혀 있네요. 차세대 배터리 설계도면의 일부입니다.
이런, 이걸 그냥 버리면 어떡해. 큰일 날 사람들이네, 정말. 만석은 주위를 두리번거린 뒤 종이를 품속에 감춥니다. 그리고 서둘러 장갑을 벗고 연구동으로 향합니다. 연구소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피곤에 쩐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세요. 만석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연구소장이 안경을 벗으며 맞이합니다. 박 반장님, 무슨 일이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소장님, 식사는 나중에 하고요. 이거 좀 보십시오. 만석이 품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소장의 눈이 휘둥그레지네요. 이건? 아니, 이게 왜 반장님한테? 쓰레기장에 그냥 버려져 있더군요. 파쇄기에 넣어야 할 걸 깜빡하고 일반 쓰레기에 넣은 모양입니다. 막내 연구원들이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 밖으로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립니다. 만일 감사팀이나 경쟁사 손에 들어갔다면 옷을 벗어야 할 중대한 보안 사고니까요. 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직원들 교육 똑바로 시키겠습니다. 이거 어디 보고하실 건가요? 소장이 불안한 눈빛으로 만석을 쳐다봅니다. 만석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칩니다. 보고는 무슨요? 우리끼리 알고 넘어가죠. 연구원들 밤새워 고생하는데 이런 실수로 징계받으면 쓰나요? 대신 소장님이 주의 좀 단단히 주십시오. 다음엔 저도 못 봐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반장님. 제가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소장이 만석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만석은 소장의 어깨를 툭툭 쳐주고는 방을 나옵니다. 보안실로 돌아온 만석은 일지를 펼칩니다. 1230 쓰레기 집화장 순찰 옆 비고란에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볼펜을 놓는 만석의 표정에 묘한 안도감이 스칩니다. 오후 3시, 나른한 오후 햇살이 로비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때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정문 앞에 멈춰섭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자 날렵한 슈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내립니다. 본사에서 새로 부임한 최민재 이사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최 이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넥스트 솔루션의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인상을 찌푸리네요. 만석은 차가 도착하자마자 달려나가 수동으로 고정해둔 문을 활짝 엽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환영합니다. 만석이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붙입니다. 하지만 최 이사는 만석을 본체만 채하며 수행비서에게 고개를 돌립니다. 김 비서, 여기 로비가 왜 이래? 지금이 2026년인데 사람이 손으로 문을 열어주고 있어? 무슨 호텔 도어맨도 아니고. 최 이사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경멸이 섞여 있습니다. 수행비서가 당황하며 허리를 굽힙니다. 네. 오늘 비가 와서 센서 오작동이 우려되어 반장님이 수동 조작 중이시라고. 그니까 그게 촌스럽다는 거야. 우리 회사가 IT 기업 맞아? 로비부터가 이렇게 구닥다리 냄새가 나서야 원. 이미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 최 이사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만석을 훑어봅니다. 만석의 낡은 경비복과 주름진 얼굴을 보는 눈빛이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 차갑습니다. 만석은 그 시선을 정통으로 느끼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부동자세를 유지합니다. 당장 보안업체 불러. 로비 시스템 싹 다 갈아엎어. 사람 냄새. 난 그런 거 딱 질색이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스마트하게 가자고.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 이사는 혀를 차며 로비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리네요. 만석은 최 이사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립니다. 모욕감에 주먹이 쥐어지지만 만석은 이내 표정을 풉니다. 그때 만석의 눈에 로비 구석에 있는 벤자민 화분이 들어옵니다. 최 이사가 지나가면서 옷자락으로 쳤는지 잎사귀 하나가 꺾여서 덜렁거리고 있네요. 만석은 조용히 화분으로 다가가 꺾인 잎을 조심스럽게 세워주고 흙을 토닥여줍니다. 쯧쯧 아팠지? 성질 급한 양반이 지나갔구나. 조금만 참아라. 내가 묶어줄게. 만석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잎을 줄기에 단단히 묶어줍니다. 화분을 어루만지는 만석의 손길은 투박하지만 다정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건물에는 정막만이 감돕니다. 밤 11시 만석은 퇴근하기 전 마지막 순찰을 돕니다. 손전등을 든 만석이 향한 곳은 로비가 아니라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좁은 연결 통로입니다. 이곳은 CCTV 사각지대라 평소에도 만석이 가장 신경 쓰는 곳이죠. 여기도 센서 하나 달아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산 없다고 미루기만 하고. 만석은 통로 구석구석을 손전등으로 비춰봅니다. 거미줄 하나 없이 깨끗하네요. 구석에 있는 비상구 유도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리는 것을 발견한 만석이 메모를 합니다. 유도등 교체 요망. 내일 아침에 자재실 가서 정구 받아와야겠네. 만석은 꼼꼼하게 점검을 마치고 다시 로비로 올라옵니다. 텅 빈 로비는 낮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합니다. 만석은 경비실로 들어가 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20년 동안 입어온 제복을 옷걸이에 걸며 만석이 툭툭 먼지를 텁니다. 오늘도 고생했다. 내일은 저 깐깐한 이사 양반 비위 맞추려면 더 바쁘겠어. 만석이 가방을 챙겨 들고 로비를 나섭니다. 수동으로 해놓았던 문을 다시 자동 모드로 돌려놓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만석이 회전문을 통과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로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넥스트 솔루션 본사 강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전 직원이 모인 조회 시간, 단상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내려와 있고 보안 시스템 고도화 계획 프로젝트 이지스이저스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네요. 단상 중앙에 선 최민재 이사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열변을 토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만 듣는 직원들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사람 눈에 의지해서 회사의 안전을 맡길 겁니까? 통계를 보시죠. 지난 5년간 발생한 보안 사고의 90%가 휴먼 에러, 즉 사람의 실수나 태만에서 비롯됐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그래프가 가파르게 치솟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최 이사가 단상 아래 구석에 서 있는 박만석 반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쏟아지며 낡은 경비복을 입은 만석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네요. 만석은 갑작스러운 지목에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정면을 응시합니다. 저기 서 계신 박 반장님, 20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하지만 냉정하게 봅시다. 나이가 들면 집중력은 떨어지고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잦은 휴식 시간, 감정에 치우친 출입 통제. 이게 바로 우리 회사의 보안 구멍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비효율의 상징을 걷어내고 완벽한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 이지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거립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대지만 최 이사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만석은 꽉 쥔 주먹을 등 뒤로 숨긴 채 묵묵히 모욕을 견뎌냅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맨 앞줄에 앉은 김대리만이 안타깝게 지켜볼 뿐입니다. 조회가 끝나고 30분 뒤 이사실. 최 이사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맞은편에 꼿꼿이 선 만석을 올려다봅니다. 책상 위에는 만석의 인사 기록 카드가 덩그러니 놓여 있네요. 앉으란 말 안 했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죠. 이번 달 말까지만 나오세요. 위로금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 테니까. 만석이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닥치니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립니다. 이사님, 해고 통보입니까? 해고요? 에이, 표현이 거치시네. 계약 만료라고 해두죠. 어차피 시스템 바뀌면 반장님 하실 일 없습니다. 로비에 멀뚱히 서서 월급만 축내는 거 반장님 자존심도 허락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최 이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류를 탁탁 칩니다. 만석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입을 엽니다. 이사님, 제 밥그릇 챙기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으면 센서가 오작동하기도 하고 사람의 직관이 아니면 걸러낼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그만하세요. 최 이사가 찻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얼음장 같은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지금 나 가르칩니까? 그놈의 직관, 연륜. 지겹지도 않으세요? 그게 다 당신들 같은 노인네들이 자리 보전하려고 지어낸 핑계 아닙니까? 내 시스템은 완벽해요. 수십억을 들인 최첨단 AI입니다. 당신의 그 흐릿한 눈보다 100배, 1000배 정확하다고요. 이사님, 보안은 확률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겁니다. 기계가 놓치는 단 1%의 틈을 사람이 메우는 겁니다. 아, 듣기 싫다니까. 나가세요. 내일부터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세요. 최 이사가 의자를 획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만석은 최 이사의 등 뒤에 대고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사실을 나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네요. 그날 오후 2시 로비는 다시 한번 소란에 휩싸입니다. 회사의 주요 투자자인 VIP 고객이 방문하는 시간, 최 이사가 직접 로비까지 내려와 영접을 준비합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도입한 최신 보안 게이트입니다. 안면 인식 속도가 0.1초도 안 걸립니다. 최 이사가 의기양양하게 VIP를 게이트로 안내합니다. VIP가 게이트 앞에 서는 순간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로비를 뒤흔듭니다. 삐익, 삐익, 미등록 외부인입니다. 출입을 통제합니다. 붉은 경광등이 번쩍거리며 차단막이 VIP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VIP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치고 수행원들이 황급히 그를 감쌉니다. 최 이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네요. 이게 뭐야? 왜 이래? 최 이사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근처에서 대기하던 만석이 달려와 수동 제어 키를 꽂아 경보를 해제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 같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만석이 능숙하게 차단막을 열고 길을 터주자 VIP는 불쾌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최 이사는 VIP의 뒷모습을 보며 식은땀을 흘리다가 이내 도끼 어린 눈으로 만석을 노려봅니다. 박 반장, 당신 짓이지?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아까 오전에 내 방에서 앙심 품고 일부러 설정 건드린 거 아니야? 내 시스템이 이럴 리가 없어.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최 이사가 만석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갑니다.
만석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뭅니다. 그때 인사팀 김대리가 황급히 뛰어옵니다. 이사님, 아닙니다. 반장님은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초기 세팅 오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연동 과정에서 딜레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로그 기록 확인해 보시면 김대리, 최 이사가 김대리의 말을 뚝 자르며 으르렁거립니다. 자꾸 말 대답할 거야? 인사고가 반영 기간인 거 몰라? 그리고 자네 팀 내년 예산 내가 결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잊었나 보지? 김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네요. 최 이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만석을 쏘아붙입니다. 들었지? 내 시스템은 문제없어. 다 당신 같은 무능한 인력이 섞여 있어서 생긴 노이즈야. 당장 꺼져. 최 이사가 씩씩거리며 엘리베이터로 사라지자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김대리가 울먹이는 눈으로 만석을 바라보지만 만석은 괜찮다는 듯 김대리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김대리, 나서지 마. 나 하나 나가면 그만이야. 자네까지 다치면 안 돼. 만석은 묵묵히 경비실로 돌아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손때가 묻은 공간입니다. 벽에 걸린 근무 수칙 액자, 손녀가 그려준 삐뚤빼뚤한 그림, 그리고 책상 서랍 가득한 수기 보안 일지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일지들을 하나씩 꺼내 박스에 담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라 이거지. 만석은 비상 열쇠 꾸러미를 꺼내 하나하나 기름칠을 합니다. 후임자가 혹은 기계가 대신하더라도 녹슬지 않게 관리해두는 것이 그의 마지막 예의니까요. 며칠 뒤 회사는 만석의 흔적을 지우느라 분주합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보안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쳐 로비 구조 변경 공사를 시작하네요. 만석이 20년 동안 앉아있던 낡은 목재 데스크가 쇠지렛대에 들려 뜯겨나갑니다. 어이, 조심해. 바닥 긁히잖아. 인부들의 고함과 함께 데스크가 질질 끌려나갑니다. 복도 구석에 처박힌 데스크 위에 만석의 낡은 방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만석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만 같네요. 청소 용역 여사님들이 빗자루를 들고 다가와 울상을 짓습니다. 반장님, 진짜 가시는 거예요? 반장님 없으면 우리는 이제 누구 믿고 일해요? 아이고, 김 여사님. 왜 우세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기계가 온다잖아요. 더 편해지실 겁니다. 기계가 밥을 챙겨줘요. 아님 무거운 짐을 들어줘요. 그 깐깐한 최 이사 등살에 우린 이제 다 죽었어요. 만석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으며 여사님들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나가도 우리 김 여사님 성실하신 거 다 아니까 아무도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때 현장 점검을 나온 최 이사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뭐야? 지금 근무 시간에 잡담하는 겁니까? 최 이사가 짜증스럽게 소리칩니다. 여사님들이 화들짝 놀라 흩어지고 만석이 앞으로 나섭니다. 이사님, 작별 인사 중이었습니다.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마시죠. 작별 인사? 근무태만 아니고 박 반장님 분위기 흐리지 말고 퇴사 당기세요.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더 이상 내 눈에 띄면 퇴직금이고 뭐고 없을 줄 아십시오. 최 이사는 바퀴벌레를 보듯 만석을 훑어보고는 수행비서와 함께 사라집니다.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이내 힘을 풉니다. 이제 화를 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집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모두가 퇴근한 시각 만석은 우비를 입고 후문 쪽으로 향합니다.
비가 이렇게 오면 후문 센서가 또 먹통일 텐데. 만석의 예상대로 후문 자동문 센서가 빗물에 오작동을 일으켜 문이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밤새 문이 열려 있거나 고장이 날 게 뻔합니다. 내일이면 쫓겨날 몸이지만 만석은 공구함을 열어 드라이버를 꺼냅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할 건 해야지. 만석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사다리에 오릅니다. 빗물이 눈을 찔러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감각적으로 센서 덮개를 열고 배선을 점검합니다.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흐르고 손끝이 하얗게 얼어붙습니다. 같은 시각 따뜻한 이사실. 최 이사는 와인잔을 흔들며 대형 모니터로 CCTV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빗속에서 처량하게 사다리에 매달린 만석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 저 노인네 진짜 즐기네. 저런다고 누가 알아줘? 상이라도 줄 줄 아나 보지? 최 이사는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흘립니다. 멍청한 늙은이. 시대가 변한 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도태되는 거야. 꼴 좋다 아주. 다음 날 오전 9시 넥스트 솔루션의 로비는 마치 축제 현장처럼 화려하게 변해 있습니다. 입구에는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 이지스 가동식이라고 적힌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고 색색의 풍선들이 기둥마다 장식되어 있네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레드카펫이 깔리고 그 끝에는 최신형 보안 게이트가 위용을 뽐내며 서 있습니다. 전 직원이 도열해 있는 가운데 최민재 이사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섭니다. 자,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넥스트 솔루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의 보안은 낡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분 따라, 날씨 따라 오락가락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최 이사가 목소리를 높이며 허공에 주먹을 쥐어 보입니다. 직원들은 영혼 없는 박수를 치며 눈치를 살피기에 바쁩니다. 완벽한 알고리즘, 빈틈없는 감시. 이지스와 함께라면 더 이상 인간의 불확실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한 보안의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최 이사의 선언과 함께 팡파르가 울리고 화려한 폭죽이 터집니다. 꽃가루가 흩날리는 로비 한 구석, 박만석 반장은 자신의 낡은 가방을 발치에 둔 채 조용히 서 있습니다. 화려한 축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곧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하자 최 이사가 짐짓 너그러운 표정을 지으며 만석을 손짓해 부릅니다. 아,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회사를 떠나시는 분께 작별 인사를 해야겠죠. 박 반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만석이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20년을 지켜온 로비 바닥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최 이사는 비서에게서 두툼한 흰 봉투를 받아들고 만석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위로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용퇴하시는 거니 섭섭해하지 마시고 노후 자금에 보태 쓰세요. 우리 회사가 또 정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 이사가 마이크에 대고 생색을 내듯 말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만석은 두 손으로 공손히 봉투를 받아듭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고 싶지 않은 어른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회사의 배려 잊지 않겠습니다. 만석의 담담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만석은 잠시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입고 있던 제복의 견장을 천천히 떼어냅니다. 보안 반장 박만석.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이름표와 견장이 그의 손바닥 위에 놓입니다.
만석은 그것들을 최 이사 앞 테이블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허리를 깊이 숙여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이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행복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고개를 든 만석의 시선이 최 이사의 눈과 마주칩니다. 순간 만석의 눈빛이 깊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사님, 외람되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뭐죠? 짧게 하세요. 최 이사가 귀찮다는 듯 시계를 봅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를 다루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시스템을 맹신하지 마시고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십시오. 그래야 진짜 보안이 완성됩니다. 순간 로비에 정적이 흐릅니다. 뼈가 있는 만석의 충고에 최 이사의 얼굴이 일순간 불그락푸르락 일그러집니다. 뭐라고요? 지금 훈계합니까? 나가는 마당에 덕담은 못할 망정 저주를 퍼붓네. 아주. 최 이사가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자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맨 앞줄에 서 있던 인사팀 김대리가 참다 못해 울분을 터뜨리며 앞으로 뛰쳐나가려 합니다. 이사님, 너무하십니다. 반장님이 틀린 말 하신 것도 아닌데. 하지만 김대리의 발걸음은 몇 발자국 못 가서 멈춰섭니다. 옆에 있던 인사팀장이 김대리의 팔을 거세게 낚아챘기 때문입니다. 김대리, 미쳤어? 지금 나서면 자네도 끝이야. 대출금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인사팀장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김대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입술을 깨물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김대리와 눈을 맞춥니다. 만석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어 보입니다. 그러지 마라. 난 괜찮다. 라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김대리는 흐느끼며 고개를 떨굽니다. 만석은 바닥에 놓아둔 낡은 가방을 집어듭니다. 더 이상 미련은 없다는 듯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 출구를 향해 걸어갑니다. 직원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줍니다. 누군가는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리고 누군가는 미안함에 고개를 숙입니다. 최 이사는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풀어 헤칩니다. 뭐해? 음악 안 틀어? 분위기 망치게 정말. 경쾌한 음악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지만 이미 식어버린 분위기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때 김대리가 만석이 짐을 정리하던 임시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찌그러진 은색 보온병입니다. 만석이 야간 근무 때마다 따뜻한 보리차를 담아 직원들에게 나눠주던 그 보온병입니다. 반장님, 이거 놓고 가셨어요. 김대리는 인사팀장의 손을 뿌리치고 보온병을 든 채 로비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회전문을 밀치고 나왔지만 거리에는 휑한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을 바라보아도 만석의 뒷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반장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김대리는 보온병을 가슴에 품고 주저앉아 엉엉 웁니다. 한편 회사 정문을 나선 만석은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정문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화단으로 다가갑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 화단입니다. 만석은 쭈그리고 앉아 시들해진 잎사귀를 쓰다듬습니다. 잘 있어라. 이제 물 주는 사람 없어도 씩씩하게 커야 한다. 비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흔들리면서 그렇게 버티는 거야. 만석은 마치 손녀에게 말하듯 화단에 작별을 고합니다. 그리고는 탁탁 털고 일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가벼워 보입니다. 만석이 떠난 직후 넥스트 솔루션 로비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천장에 달린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지직하는 소리를 내며 미세하게 깜빡거립니다. 뭐야? 전구가 나갔나?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 에어컨 너무 세게 튼 거 아니야? 직원들이 팔을 문지르며 웅성거립니다. 최신식이라 자랑하던 로비의 공조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찬 바람을 쏟아내고 있네요. 하지만 흥분에 취한 최 이사는 이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자, 다들 고생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쏘겠습니다. 최고급 한우집 예약해놨으니까 다들 참석하세요. 인간 CCTV가 나갔으니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최 이사는 비서가 건네준 서류 뭉치를 받아듭니다. 만석이 며칠 밤을 새워 정리한 보안 취약점 및 비상 대응 매뉴얼입니다. 겉표지에는 후임자에게라는 만석의 정갈한 글씨가 쓰여 있네요. 이건 뭐죠? 아, 박 반장님이 인수인계서라고 남기고 간 겁니다. 인수인계서? 기계가 다 알아서 하는데 무슨 구닥다리 종이 쪼가리야? 읽을 가치도 없어요. 최 이사는 내용을 펴보지도 않고 서류 뭉치를 그대로 파쇄기에 밀어넣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만석의 20년 노하우와 회사를 걱정하는 진심이 날카로운 칼날에 갈려 종이 부스러기로 변해 쓰레기통에 쌓입니다. 그 시각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 만석은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 위로 지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눈보라 치던 날 밤새 눈을 치우던 기억, 술 취한 취객을 업어다 준 기억, 첫 월급을 받아 아내에게 내복을 사주던 기억. 만석은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할 만큼 했다. 후회는 없어. 만석은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 낡은 사진 한 장을 봅니다. 7살 난 손녀 지민이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만석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따뜻한 온기가 번집니다. 우리 지민이, 오늘은 할아버지가 일찍 데리러 가야겠네. 떡볶이 사달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실컷 사줘야겠다. 만석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습니다. 버스의 덜컹거림이 마치 요람처럼 그를 위로해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만석이 떠난 넥스트 솔루션의 밤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모두가 회식을 하러 떠난 텅 빈 회사, 지하 3층 보안 서버실 앞 복도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웅웅. 거대한 서버가 돌아가는 낮은 기계음만이 들려옵니다. 복도 끝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좌우로 회전하며 붉은 눈을 번뜩이지만 그 움직임은 어딘가 기계적이고 차갑습니다. 시스템 정상 가동 중. 외부 침입 없음. 모니터에는 녹색 글씨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녹색 불빛은 회사를 지켜주는 따뜻한 등불이 아니라 마치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는 차가운 맹수의 눈빛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만석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사라진 지금 넥스트 솔루션은 거대한 폭풍 앞에 발가벗겨진 채 놓여 있습니다. 새벽 4시 어김없이 박만석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몸에 배어버린 습관은 알람 시계보다 더 정확하네요. 만석은 침대 옆 협탁을 더듬어 습관적으로 머리맡에 개어두었던 유니폼을 찾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건 낯선 감촉의 면 티셔츠뿐입니다. 아, 참, 나 잘렸지. 만석은 헛웃음을 지으며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천장에 그려진 벽지 무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더 자보려고 눈을 감아도 정신은 이미 말똥말똥하게 깨어있네요. 에잉, 잠이나 더 자서 뭐해. 밥맛이나 더 없지. 만석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갑니다.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싱싱하게 자라나 있습니다. 만석은 호미를 들고 쭈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합니다. 흙냄새를 맡으니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는 주인 안 배신하고 쑥쑥 크는구나. 기특한 놈들. 한참을 땀 흘리며 밭을 매던 만석이 허리를 펴자 현관문이 열리며 부스스한 머리에 손녀 지민이 나옵니다. 할아버지, 벌써 일어났어? 오냐, 우리 공주님께서? 이리 와, 할아버지가 머리 묶어줄게. 만석은 투박한 손을 씻고 지민을 무릎에 앉힙니다. 빗으로 엉킨 머리카락을 조심조심 빗겨주는 만석의 손길이 떨립니다. 회사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아주 오랜만에 맛보는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아야, 할아버지 살살. 미안. 할아버지 손이 곰 발바닥이라 그렇다. 자, 다 됐다. 예쁘네 우리 강아지. 지민을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고 돌아오는 길, 만석은 동네 공원을 지나갑니다. 아침 운동을 나온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네요. 그때 끼쾅 하는 굉음과 함께 비명이 들립니다. 어머나, 이게 왜 이래? 운동기구인 허리 돌리기 머신이 나사가 풀려 덜렁거리고 그 위에 타고 있던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한 상황입니다. 만석이 총알처럼 튀어나가 할머니를 부축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안 다치셨어요? 아이고, 놀래라.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네. 만석은 할머니를 벤치에 앉히고 문제의 기구를 살펴봅니다. 연결 부위의 볼트가 녹슬어 헐거워져 있네요.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러다 애들이라도 다치면 큰일 나겠어. 만석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가지고 다니던 100원짜리 동전 2개를 겹쳐 틈새에 끼워 넣고 힘껏 돌립니다. 으라차차. 만석의 팔에 굵은 힘줄이 솟더니 헛돌던 나사가 단단하게 조여집니다. 몇 번 흔들어 봐도 끄떡없네요. 됐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타셔도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년의 남자가 박수를 치며 다가옵니다. 동네 주민센터장입니다. 와, 어르신 대단하십니다. 그거 수리 요청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기술자도 못 고치고 간 걸 동전 하나로 고치시네요? 아, 뭐 별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기계 좀 만져봐서요. 그나저나 구청에 민원 좀 넣으셔야겠어요. 공원 관리가 영 엉망입니다. 만석이 손을 털며 무심하게 대답하자 센터장이 눈을 반짝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찾던 분이 딱 여기 계셨네요. 벤치에 마주 앉은 센터장이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저희 동네에 시니어 보안관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도 지키고 공원 시설물도 점검하고 밤에는 우범 지역 순찰도 도는 일인데요. 어르신 같은 눈썰미와 손재주 가진 분이 딱 필요합니다. 보수는 많지 않지만 동네 분들 존경받으면서 보람차게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입니다. 넥스트 솔루션에서 쫓겨난 자신이 과연 다시 누군가를 지킬 자격이 있을까 싶어서죠. 하지만 센터장의 진지한 눈빛과 아까 구해준 할머니가 고맙다고 손을 흔드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 괜찮겠습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경험과 연륜이 깡패죠. 제발 도와주십시오, 반장님. 만석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는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어 줍니다. 허허, 거참. 보안관이라. 이름 한번 거창하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같은 시각, 넥스트 솔루션 본사.
삐익, 삐익. 1구역 침입감지, 1구역 침입감지. 로비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직원들이 놀라 뛰쳐나오고 보안 요원들이 공봉을 들고 1구역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건 쓰레기통을 뒤지던 고양이 한 마리와 쥐 두 마리뿐입니다. 아, 또야? 하루에 몇 번째야, 이게. 보안 요원이 신경질적으로 모자를 집어 던집니다. 새로 도입한 AI 시스템 이지스가 너무 예민해서 지나가는 쥐새끼 심장 박동까지 침입자로 인식해버린 탓입니다. 최 이사실로 보안팀장이 불려갑니다. 최 이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네요. 김 팀장,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완벽하다며. 왜 자꾸 오작동이 나? 최 이사가 결제판을 집어던지며 소리칩니다. 보안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해명합니다. 이사님, 그게 센서 감도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작은 움직임도 다 잡아내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패턴을 사람 손짓으로 오인하기도 하고. 핑계대지 말고 해결해. 직원들이 시끄러워서 일을 못하겠다고 난리잖아. 당장 경보음 안 울리게 해. 그러려면 센서 민감도를 낮춰야 하는데 권장 수치는 80% 이상입니다. 그 이하로 낮추면. 아, 몰라. 그냥 확 낮춰. 20%로 해.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갈 때마다 사이렌 울리는 것보단 낫잖아. 보안팀장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 이사님, 20%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나 체온을 숨긴 침입자는 아예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안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야, 내가 책임진다고. 네가 사장이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당장 설정 받고. 최 이사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지릅니다. 보안팀장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중앙 제어실의 모니터 설정값이 변경됩니다. 센서 민감도 95%, 20%. 수치가 떨어지자마자 거짓말처럼 로비의 사이렌 소리가 뚝 그칩니다. 최 이사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흡족한 미소를 짓습니다. 거봐, 하면 되잖아. 조용하고 좋네. 역시 기계는 조작하기 나름이라니까.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지금 넥스트 솔루션의 보안은 뻥 뚫린 고속도로나 마찬가지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오후가 되자 만석은 주민센터에서 지급받은 형광색 조끼를 입고 거리에 나섭니다. 가슴에는 시니어 보안관 박만석이라는 명찰이 반짝입니다. 만석은 호루라기를 불며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의 하교를 돕습니다. 자, 손 들고 천천히 건너세요. 옳지, 잘한다. 감사합니다. 보안관 할아버지. 아이들이 배꼽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만석은 골목길 불법 주차 차량에 경고장을 붙이고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해 파출소까지 데려다 줍니다. 동네 사람들이 만석을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어휴, 박 반장님 덕분에 우리 동리가 환해졌어. 든든합니다, 정말. 만석은 쑥스러운 듯 모자를 고쳐 쓰지만 어깨는 으쓱해집니다.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의 부품이었을 때는 몰랐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 느껴집니다. 저녁 7시 만석의 집 식탁에는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손녀 지민까지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웁니다. 여보, 당신 오늘 얼굴이 아주 폈네. 그렇게 좋아? 아내가 상추쌈을 싸주며 묻자 만석이 호탕하게 웃습니다. 허허, 좋지. 공기도 맑고 사람들 인심도 좋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제일 좋아.
지민이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외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슈퍼맨이야. 오늘 친구들이 우리 할아버지 멋있다고 다 그랬어. 그래. 우리 지민이 기 좀 살려줬나 보네. 하하. 만석은 소주 한 잔을 들이키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넥스트 솔루션에서 겪었던 수모와 상처가 가족들의 웃음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시각 넥스트 솔루션의 밤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회사 담장 옆의 나무들이 크게 흔들립니다. 나뭇가지 그림자가 어지럽게 춤을 추는 사이 담장 위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앉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마치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잔디밭을 가로질러 본관 쪽으로 접근합니다. 예전 같으면 센서가 즉시 감지하고 사이렌을 울렸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감도가 20%로 낮아진 이지스 시스템은 이 움직임을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낙엽쯤으로 인식해버립니다. 해고 4일차 아침 10시. 박만석은 주민센터에서 지급받은 형광색 조끼를 입고 동네 편의점 앞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오전이지만 만석의 눈매는 매섭게 주위를 훑습니다. 날씨 좋네. 오늘은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만석이 뒷짐을 지고 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편의점 앞을 서성이는 20대 남자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후드티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만석의 눈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저 친구 왜 저렇게 두리번거리지? 시선이 물건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알바생 눈치만 보고 있잖아. 만석은 걸음을 멈추고 전봇대 뒤에 몸을 숨깁니다. 남자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진열대 사이를 오가며 캔 커피 하나를 집어듭니다. 하지만 계산대로 향하지 않고 슬그머니 패딩 점퍼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가네요. 그럼 그렇지. 만석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발끝은 이미 출구를 향해 돌아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좀도둑의 행동 패턴입니다. 남자가 훔친 물건을 품에 넣고 태연하게 문을 나서는 순간 만석이 바람처럼 다가가 남자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잠깐, 학생, 계산은 하고 가야지. 아씨, 뭐예요? 나요. 남자가 기겁하며 팔을 뿌리치려 하지만 특전사 출신 만석의 악력은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주머니에 넣은 거, 그거 꺼내봐. 내가 다 봤어. 아, 사람 잘못 봤다니까요. 이거 나요. 경찰 부를 거야. 남자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만석을 밀칩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보안관님, 무슨 일이세요? 이 친구가 물건을 훔쳤어. CCTV 확인해봐. 그때 남자가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며 위협합니다. 비켜. 안 비키면 찌른다. 알바생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남자의 눈을 노려봅니다. 칼 내려놔. 그러다 진짜 인생 망치는 수가 있어. 시끄러워. 비키라고.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만석은 가볍게 몸을 틀어 남자의 팔을 쳐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으악! 순식간에 제압당한 남자가 바닥에 엎어지고 만석은 남자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합니다. 그러게 말로 할 때 듣지. 젊은 놈이 왜 이러고 살아. 잠시 후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합니다. 경찰들이 남자를 연행해 가고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만석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와, 박 반장님 대단하시다. 칼 든 강도를 맨손으로 잡으셨어. 역시 우리 동네 보안관이야. 든든하다 든든해. 편의점 점주가 뛰어나와 만석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례라도 꼭 하고 싶은데. 아유, 됐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학생이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만석은 쑥스러운 듯 모자를 고쳤으며 웃어 보입니다. 넥스트 솔루션에서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받으며 느꼈던 무력감이 이곳에서는 영웅이라는 칭호와 함께 자부심으로 바뀌어 가슴을 채웁니다. 그날 저녁 만석의 집 마당에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동네 주민들이 옥수수며 감자, 음료수를 한 아름 들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자, 드세요. 우리 영웅님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삶아왔어요. 아빠 최고. 진짜 멋있다. 며느리가 엄지를 치켜 세우고 손녀 지민이는 만석의 무릎에 매달려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할아버지, 나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 될 거야. 그래, 우리 지민이는 할아버지보다 100배는 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하하. 만석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을 가득 채웁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서름 따위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행복한 밤입니다. 만석이 가족들과 웃음꽃을 피우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각, 도시 반대편 넥스트 솔루션 본사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새벽 2시, 적막에 쌓인 넥스트 솔루션 후문으로 낡은 청소 용역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경비실은 비어 있고 자동 인식 카메라는 트럭 번호판을 등록 차량으로 인식해 차단기를 열어줍니다. 트럭이 주차장에 멈추자 운전석에서 청소부 복장을 한 남자가 내립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는 커다란 청소 카트를 밀고 본관 로비 쪽으로 향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야간 청소부 같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기이할 정도로 느리고 일정합니다. 마치 슬로모션 비디오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로비 자동문 앞에 섭니다. 평소라면 움직임을 감지하고 문이 열려야 하지만 센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아주 천천히 1초의 반걸음씩 떼며 문틈 사이로 몸을 밀어넣습니다. 윙. 자동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렸다 닫히지만 보안실 모니터에는 아무런 경고도 뜨지 않습니다. 최민재 이사가 오작동을 막겠다고 센서 민감도를 20%로 낮춰버린 탓입니다. 최첨단 AI 이지스는 느릿하게 움직이는 남자를 사람이 아닌 배경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쯤으로 인식해버립니다. 남자는 텅 빈 로비를 가로질러 보안 구역으로 진입합니다. 그의 동선은 기가 막히게 정교합니다. 복도 끝에 설치된 CCTV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회전하는 주기는 정확히 15초. 카메라가 벽을 향해 렌즈를 돌리는 시간은 단 3초. 하나, 둘, 셋. 남자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카메라가 벽을 보는 그 3초의 틈을 타 사각지대로 몸을 숨깁니다. 만석이 근무할 때는 매의 눈으로 감시하던 바로 그 사각지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석도 없고 AI는 멍청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이동해 지하 서버실 입구에 도착합니다. 굳게 닫힌 철문에는 최신식 지문 인식기와 홍채 인식기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문을 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청소 카트에서 전동 드라이버를 꺼낸 남자는 소리 없이 환풍구 덮개 나사를 풀어냅니다. 드르륵. 미세한 소음조차 흡음재로 감싼 드라이버 덕분에 들리지 않습니다. 남자는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환풍구 속으로 몸을 밀어넣습니다. 만석이 있었다면 저기 환풍구 먼지가 왜 저렇게 쓸려 있지? 하고 단번에 알아챘겠지만 기계는 먼지의 흐름까지 읽지는 못합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최고급 프라이빗 바. 최민재 이사는
양주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투자자들을 향해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 보안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합니다. 그래요? 역시 최 이사님은 젊은 피라 다르네. 일 처리가 깔끔해요. 투자자들이 아부 섞인 칭찬을 건네자 최 이사는 기분이 좋아져 잔을 높이 듭니다. 그럼요. 예전에는 늙은 경비원 하나가 물을 흐려놔서 시끄러웠는데 제가 싹 정리했습니다. 이제야 회사가 좀 회사답게 돌아가네요. 건배하시죠. 완벽한 넥스트 솔루션을 위하여. 위하여. 쨍그랑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최 이사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을 힐끗 봅니다. 보안 앱 화면에는 이상 없음 노멀이라는 녹색 문구가 선명합니다. 그는 그 녹색 불빛이 자신의 승리를 증명하는 트로피라도 되는 양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녹색 불빛 아래에서 넥스트 솔루션의 심장은 도련해지고 있습니다. 서버실 내부로 잠입한 남자는 메인 서버 렉 앞에 섭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초소형 장비를 꺼내 서버 포트에 꽂습니다. 타닥, 타닥, 탁. 남자의 손놀림은 로비에서와 달리 번개처럼 빠릅니다. 모니터 화면에 복잡한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더니 곧 접속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파일 복사 중. 차세대 배터리 설계 도면 최종. 집. 화면의 진행바가 빠르게 차오릅니다. 300억 원,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회사의 미래가 고작 10분 만에 손바닥만 한 외장 하드로 빨려 들어갑니다. 남자는 파일 복사가 끝나는 것을 확인하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로그 클리어. 시스템 노멀. 루프백. 그는 자신의 침입 흔적을 지우는 것도 모자라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바이러스를 심어놓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까지 누구도 데이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끝났다. 작업을 마친 남자는 다시 환풍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청소 카트를 밀고 느릿느릿한 기계적인 걸음걸이로 복도를 지나 로비를 빠져나갑니다. 자동문이 닫히고 남자가 트럭에 올라타 사라질 때까지 넥스트 솔루션의 보안실 모니터는 여전히 멍청한 표정으로 녹색 불빛만 깜빡이고 있습니다. 침입자 없음. 시스템 정상 가동 중. 아침 7시 넥스트 솔루션 연구소.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수석 연구원 장 박사가 흥얼거리며 커피를 타고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은 지난 5년간 매달려온 차세대 배터리 프로젝트의 최종 데이터를 백업하는 날이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하고 휴가나 가볼까? 장 박사는 가벼운 마음으로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런데 모니터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파일 아이콘들이 있어야 할 폴더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 로딩이 안 되나? 장 박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새로 고친 버튼을 연타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얀 바탕화면 위에 파일 없음이라는 텍스트만 덩그러니 떠 있네요. 장 박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인 서버 접속을 시도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붉은색 경고창뿐입니다. 시스템 에러 데이터 나트 파운드. 데이터 손상 및 삭제됨.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백업 서버는. 장 박사가 비명을 지르며 서버실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백업 서버의 상태 표시등조차 꺼져 있습니다. 300억 원, 아니 회사의 미래가 담긴 프로젝트가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보안실, 당장 보안실 불러.
장 박사의 절규가 아침의 고요를 찢어놓습니다. 30분 뒤 보안 서버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최민재 이사가 넥타이도 매지 못한 채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데이터가 없다니. 내 시스템이 그럴 리가 없잖아. 최 이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모니터를 걷어찹니다. 보안 팀원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고 있네요. 이 이사님, 로그 기록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새 접속 기록도 없고 출입 기록도 없습니다. 시스템은 정상 가동 중이라고만 뜨는데. 정상? 야, 이 새끼들아. 데이터가 다 날아갔는데 뭐가 정상이야. 니들이 졸다가 버튼 잘못 누른 거 아니야? 최 이사가 보안팀장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그때 경찰 사이버 수사대원들이 장비 가방을 들고 들어옵니다. 잠시만요. 현장 보존해 주십시오. 수사대장이 최 이사를 밀치고 서버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최 이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사대장의 팔을 붙잡습니다. 형사님, 제발 좀 찾아주세요. 이거 해킹이죠? 어떤 놈이 들어온 겁니까? 중국 애들입니까? 수사대장은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리며 로그를 분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대장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이상하네요.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방화벽이 뚫린 기록도 없고 물리적으로 누가 들어온 기록도 없어요. 마치 유령이 들어와서 파일만 쏙 빼간 것 같습니다. 유령이라니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300억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니, 기록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시스템상으로는 완벽하게 깨끗하다니까요.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큰데 CCTV 돌려보셨습니까? 당연히 봤죠. 밤새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갔다고요. 최 이사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습니다. 야, 김 팀장, 네가 말해봐. 네가 관리했잖아. 센서가 왜 작동을 안 한 거야? 최 이사가 다시 보안팀장에게 화풀이하자 참다 못한 보안팀장이 품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내듭니다. 이사님, 저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이거 보시죠. 뭐야 이게? 지난주에 이사님이 직접 결제하신 보안 센서 민감도 하향 조정 지시서입니다. 제가 분명히 20%로 낮추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책임지신다면서요. 팀장이 서류를 최 이사의 얼굴 앞에 들이밉니다. 최 이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이건 쥐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 쥐 잡으려다가 호랑이를 불러들인 꼴이 됐습니다. 지금 센서는 사람이 기어다니면 인식조차 못한다고요. 팀장의 일갈에 최 이사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입을 벌립니다. 그 시각 인사팀 사무실. 회사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입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기술 유출 루머가 퍼지면서 넥스트 솔루션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로비에는 분노한 주주들이 몰려와 고성을 지르며 바리케리드를 흔들고 있습니다. 최민재 나와. 내 돈 물어내. 보안이 뚫려. 그게 IT 회사야? 문 닫아라. 아수라장 속에서 김 대리는 혼자 이어폰을 끼고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경찰도 포기한 CCTV 원본 영상입니다. 반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김 대리의 머릿속에 만석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김 대리, 기계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사람은 과정을 봐야 해. 텅 빈 화면 같아도 공기의 흐름이 다르거든. 김 대리는 눈을 비비며 어젯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영상을 0.5배속으로, 아니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봅니다. AI 프로그램은 화면 상단에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녹색 태그만 띄우고 있네요. 제발 뭐라도 나와라.
김대리의 눈이 뻑뻑해질 즈음 새벽 2시 13분경 영상에서 이상한 점이 포착됩니다. 로비 구석, 만석이 아끼던 벤자민 화분 뒤쪽으로 아주 희미한 그림자가 스윽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거 뭐야? 김대리는 영상을 멈추고 확대합니다. 화질이 깨져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화분잎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바닥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AI 분석 프로그램은 이 부분을 오류 그림자 조명 간섭이라고 빨간 글씨로 분류해버리고 넘어갔던 겁니다. 사람이야. 이거 사람 그림자야. 김대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해당 장면을 캡처해 출력합니다. 오후 2시 이사실. 최 이사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산발이 된 머리로 소파에 처박혀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쳐 수화기를 아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삼촌한테 죽었다 난 이제. 최 이사가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김대리가 노크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이사님, 찾았습니다. 최 이사가 힘없는 눈으로 김대리를 쳐다봅니다. 뭘 찾아? 나가.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범인입니다. 범인 흔적을 찾았다고요. 김대리가 출력한 사진을 최 이사의 코앞에 들이밉니다. 최 이사가 벌떡 일어나 사진을 낚아챕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는 흐릿한 검은 얼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심령 사진이야? 장난해 지금? 아닙니다. 여기 화분 뒤를 보세요.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흔들렸어요. 분명히 누군가 기어서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데? 얼굴이 보여? 옷이 보여? 그건 화질이 안 좋아서 식별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 침입자입니다. 최 이사가 사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야, 얼굴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경찰도 못 잡는 놈을 이따위 사진 한 장으로 어떻게 잡아. 최 이사가 절망에 빠져 머리를 쥐어뜯자 김대리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 그분이라면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 말하는 거야? 박만석 반장님이요. 최 이사의 동작이 멈춥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대리를 노려봅니다. 누구? 그 늙은 경비원? 너 제정신이야? 제정신입니다. 이 건물의 공기 흐름, 빛의 각도, 사각지대까지 전부 머릿속에 넣고 계신 분입니다. 저 그림자가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이라면 어디로 갔을지 알 수 있는 건 박 반장님 뿐입니다. 웃기지 마. 내가 쫓아낸 사람한테 다시 가서 빌라고?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 차라리 회사를 말아먹고 말지. 최 이사가 길길이 날뛰며 거부합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최 이사의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발신자 이름에 회장님이라는 세 글자가 뜨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삼촌. 최 이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너 지금 회사 꼴이 그게 뭐야?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어. 내일까지 해결 못하면 너 호적에서 파버리고 감옥 보낼 줄 알아. 당장 해결해. 끊어. 뚜뚜뚜. 전화가 끊어지고 최 이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는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김대리. 전화해봐. 네. 박 반장한테 전화하라고. 빨리. 김대리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만석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익숙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 김대리. 무슨 일인가? 김대리는 눈물이 핑 돌아서 말을 잇지 못하고 핸드폰을 최 이사에게 넘깁니다. 최 이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아 귀에 댑니다. 여보세요. 박 반장님? 접니다. 최 이사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 짧은 침묵이 최 이사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예, 이사님. 뉴스 봤습니다. 큰일이 났더군요. 만석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해서 최 이사는 더 비참해집니다. 반장님. 아니, 박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 이사는 체면도 있고 울먹이며 애원합니다. 제가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해고된 사람입니다. 압니다. 알아요. 하지만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직원들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김대리도 실직자가 될 겁니다. 최 이사가 김대리를 쳐다보며 소리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만석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이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차 보내겠습니다. 됐습니다.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로비 비워두세요. 현장 훼손되면 안 됩니다. 뚝. 전화가 끊어집니다. 최 이사는 전화기를 부여잡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온다고 했어. 같은 시각 주민센터 앞 화단. 만석은 전화를 끊고 쥐고 있던 호미를 내려놓습니다.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가? 놀이터에서 놀던 지민이가 달려옵니다. 만석은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할아버지가 잠깐 잊고 온 게 있어서 금방 다녀올게. 회사 가는 거야? 할아버지 회사 싫다며. 그러게 말이다. 싫은데 미운정이 무섭구나. 그리고 약속했거든. 지켜주겠다고. 만석은 주민센터 수도가에서 손을 씻고 조끼를 벗어 반듯하게 개어놓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을 챙겨듭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은퇴한 노인의 것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넥스트 솔루션의 밤을 지켰던 베테랑 보안 반장의 눈빛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후 3시 넥스트 솔루션 본사 정문 앞에 주황색 택시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섭니다. 택시 문이 열리고 낡은 점퍼 차림의 박만석이 내리자 로비 앞에 도열해 있던 보안팀 직원들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거수경례를 붙입니다. 충성, 반장님 오셨습니까? 우렁찬 목소리가 로비를 쩌렁쩌렁 울립니다.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네요. 그들 뒤로 한쪽 구두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민재 이사입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땀범벅이 된 최 이사가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을 듯이 매달립니다. 반장님, 아니 선생님,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이사는 체면도 있고 엉엉 울며 만석의 손을 잡고 흔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회사가 망합니다. 제발요. 만석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 이사를 내려다봅니다. 잡힌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툭 내뱉습니다. 비키십시오. 징징거릴 시간 있으면 가서 모니터나 켜세요. 만석은 최 이사를 지나쳐 곧장 보안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김대리가 노트북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만석에게 달려옵니다. 반장님, 여기입니다. 제가 찾은 그 영상. 그래, 김대리. 고생 많았어. 어디 한번 보자고.
만석이 김대리가 내민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화면 속에는 로비 화분 뒤로 지나가는 희미한 검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경찰조차 오류라고 단정 지었던 그 장면입니다. 이걸 0.5배속으로 돌려봐. 김대리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속도를 조절합니다. 느리게 재생되는 화면 속에서 그림자의 움직임이 기묘하게 이어집니다. 보통 사람처럼 발바닥 전체를 딛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를 들고 발가락 끝으로만 살금살금 움직이고 있네요. 만석의 눈매가 날카로워집니다. 이거 그림자 아니야. 사람이야. 네,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형태가. 자세히 봐. 발 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굽혀서 걷고 있어. 이건 소리를 죽이려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쓰는 특공 무술보법이야.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쏠리게 해서 센서 감지 범위를 피하는 거지. 놈은 이 건물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 보안 센서의 약점까지 정확히 알고 들어온 거야. 만석의 단호한 분석에 주변에 있던 형사들이 웅성거립니다. 아니, 저 흐릿한 걸 보고 그걸 어떻게 압니까? 사이버 수사대장이 의심스럽다는 듯 묻자 만석은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오십시오. 증거를 보여드릴 테니. 만석이 향한 곳은 건물 뒤편 쓰레기 집화장입니다. 새벽에 청소차가 다녀가지 않아 쓰레기 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네요. 만석은 주저없이 장갑을 끼고 쓰레기 봉투를 하나하나 찢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진동하자 최 이사와 형사들이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섭니다. 반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더럽게. 최 이사가 인상을 찌푸리지만 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범인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갔을 리가 없어. 들어올 때 입었던 위장복을 어딘가에 버렸을 거야. 10분쯤 지났을까 검은 비닐봉지를 뜯던 만석의 손이 멈춥니다. 봉지 안에서 흙투성이가 된 청소부 작업복과 낡은 고무 장화 한 켤레가 툭 튀어나옵니다. 찾았다. 만석이 장화를 집어들고 바닥에 탁탁 텁니다. 장화 밑창 사이에 붉은 진흙이 잔뜩 끼어 있네요. 만석은 흙을 손가락으로 찍어 비벼보고 코에 갖다 대냄새를 맡습니다. 이 흙냄새, 비릿하고 끈적거려. 이건 황토가 아니야. 적점토지. 적점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수사대장이 묻자 만석이 눈을 빛내며 설명합니다. 이 근방 10km 안에서 이런 붉은 흙이 나오는 곳은 딱 한 군데뿐입니다. 회사 뒤편에 있는 야산, 그 중에서도 해가 잘 안 드는 북쪽 비탈길이죠. 거긴 습기가 많아서 흙이 찰흙처럼 끈적거려요. 만석은 장화를 수사대장에게 던져줍니다. 범인은 차를 타고 도망간 게 아닙니다. 도로에 깔린 방범 카메라를 피해서 걸어서 산을 넘고 있는 겁니다. 수사대장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습니다. 에이, 선생님. 범행 시간이 새벽 2시입니다. 지금이 오후 3시가 넘었는데 벌써 13시간이나 지났어요. 걸어서 산을 넘었으면 진작에 반대편으로 빠져나가고도 남았죠. 이미 서울을 떴을 겁니다. 아니요. 형사님은 그 산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석이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북쪽 비탈길은 길이 험하고 미끄러워서 전문 등산가도 장비 갖추고 6시간은 걸리는 코스입니다. 하물며 어젯밤엔 비가 와서 흙이 뻘밭이 됐을 겁니다. 짐을 맨 상태라면 속도는 더 느려지겠죠. 놈은 아직 산속에 있습니다. 만석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형사들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만석은 다시 로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놈이 청소부 옷을 입고 들어와서 나갈 땐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을 거야. 그럼 원래 입고 온 옷과 신발은 어디다 숨겼을까? 만석은 로비 기둥 뒤편에 있는
소화전 박스 앞으로 다가갑니다. 여기입니다. 제가 근무할 때 이 소화전 문이 헐거워서 자꾸 열리곤 했죠. 놈도 사전 답사 때 그걸 봤을 겁니다. 만석이 소화전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쪽 소화기 뒤편 깊숙한 공간에서 남성용 구두 한 켤레와 위조된 출입증이 발견됩니다. 세상에. 김 대리가 입을 틀어막습니다. 최 이사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만석은 구두를 꺼내 형사에게 건네줍니다. 자, 놈은 지금 쫓기고 있다고 생각 안 할 거야. 이미 도로로 나갔다고 생각할 테니까. 하지만 놈은 짐이 있어. 배낭에 데이터를 담은 하드디스크가 있겠지. 그걸 메고 그 진흙탕을 건넜다면 지금쯤 겨우 산 정상 부근에 도착했을 거야. 만석은 보안실 책상 위에 지도를 쫙 펼칩니다. 넥스트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등고선 지도가 그의 손끝에서 움직입니다. 이쪽 국도는 검문이 심하니까 놈은 분명 새길인 곰바위 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이 붉은 점토가 묻은 등산화를 신은 놈이라면 100% 곰바위 길을 타야 합니다. 그쪽을 막아야 합니다. 만석의 단호한 목소리가 보안실을 압도합니다. 형사들은 처음에는 미심쩍어 하다가 이제는 만석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말을 믿어보죠. 경력은 무시 못하니까. 곰바위 쪽으로 병력 투입해. 수사대장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경찰 기동대가 산악용 드론을 띄우고 순찰차들이 곰바위 등산로 입구를 차단하러 출발합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보안실, 김 대리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만석의 등을 바라봅니다. 최 이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무전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반장님, 잡을 수 있을까요? 김 대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만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걱정 마, 김 대리. 놈은 내가 아는 산을 넘지 못해. 잡을 수 있어. 만석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30분 뒤 무전기에서 치직, 치직 하는 잡음이 들리더니 다급한 목소리가 튀어나옵니다. 곰바위 하산로 7부 능선 지점, 등산객으로 위장한 용의자 발견, 도주 시도 중, 잡아, 놓치면 안 돼. 보안실 직원들이 일제히 숨을 멈춥니다. 만석도 주먹을 꽉 쥡니다. 용의자 확보, 용의자 확보, 저항하다 제압했습니다. 와, 직원들의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서로 얼싸안고 펄쩍펄쩍 뜁니다. 최 이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살았다. 살았어. 잠시 후 현장에서 회수된 배낭 속에서 차세대 배터리 설계도가 담긴 외장하드가 무사히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범인은 만석의 예상대로 붉은 점토가 덕지덕지 묻은 등산화를 신고 청소부 옷 대신 등산복으로 갈아입은 채 산을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반장님 최고십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명탐정이 따로 없네. 직원들이 만석을 에워싸고 환호합니다. 누군가가 만석을 들어 올려 행가래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으쌰. 만석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릅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문을 지키던 늙은 경비원이 오늘만큼은 넥스트 솔루션의 진정한 영웅이 되는 순간입니다. 만석은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직원들이 경찰서로 떠난 사이 만석은 조용히 로비 한 구석으로 갑니다. 아까 범인의 구두가 발견되었던 소화전 박스 앞입니다. 만석은 주위를 두리번거린 뒤 소화전 문을 다시 엽니다. 어이쿠, 너도 무사하구나. 만석은 소화전 가장 깊숙한 안쪽 틈새, 아무도 보지 못할 구석에서
낡고 꼬질꼬질한 흰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만석이 비상금으로 조금씩 모아둔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과 손녀 지민이가 그려준 그림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거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니? 우리 지민이 선물 사줄 돈인데. 만석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봉투를 품에 넣습니다. 300억짜리 데이터보다 만석에게는 이 봉투가 더 소중한 보물입니다. 텅 빈 로비에는 이제 안도감 섞인 정적만이 감돕니다. 만석은 창밖으로 뉘엿뉘엿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남몰래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넥스트 솔루션 본사 로비는 다시 한번 태풍의 눈이 됩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서늘하고 엄숙한 공기가 흐르네요. 검은 정장을 입은 본사 감사팀 직원 10명이 군화 소리를 내며 들이닥칩니다. 그들의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과 해임 통지서가 들려 있습니다. 이사실 문이 쾅 열리고 감사팀장이 최민재 이사 앞에 서류를 내던집니다. 최민재 이사, 귀하를 업무상 배임, 보안 수칙 위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인사권 남용 혐의로 즉시 보직 해임합니다. 지금부터 회사 내 모든 권한이 박탈됩니다. 소파에 누워 숙취에 시달리던 최 이사가 벌떡 일어납니다. 눈이 퀭하고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채입니다. 뭐야? 해임? 누가 마음대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회장님 조카야. 삼촌한테 다 잃을 거야. 최 이사가 전화기를 집어들려 하지만 감사팀장이 전화선을 뽑아버립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당장 끌어내. 팀장의 손짓에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 이사가 그토록 무시하고 하대했던 바로 그 보안팀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의 표정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이거 나 놓으라고. 니들 내가 누군지 몰라. 다 잘라버릴 거야. 최 이사가 발악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만 보안 요원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의 양팔을 결박해 들어 올립니다. 이사님, 아니 최민재 씨. 이동하시죠. 발버둥 치면 다칩니다. 최 이사는 질질 끌려 로비를 가로지릅니다. 점심시간을 마치고 돌아오던 직원들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평소라면 고개를 숙이고 피했겠지만 오늘은 다들 멈춰서서 그 광경을 똑똑히 눈에 담습니다. 꼴 좋다. 인과응보지 뭐. 속이 다 시원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비수가 되어 최 이사의 귀에 꽂힙니다. 최 이사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악을 쓰며 회전문을 통과해 쫓겨납니다. 로비 바닥에 그의 구두 한 짝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네요. 그때 건물 옥상에서 두두두두 하는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센 바람이 로비의 유리창을 때립니다. 잠시 후 전용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옵니다. 넥스트 솔루션 그룹의 총수 최 회장입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이 숨을 죽이고 허리를 숙입니다. 최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로비 중앙으로 걸어옵니다. 그곳에는 박만석 반장이 낡은 점퍼 차림으로 서 있습니다. 어제 범인을 잡고 밤새 뒷정리를 하느라 옷도 갈아입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 회장이 만석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수행 비서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최 회장이 지팡이를 놓고 만석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힙니다. 박 선생님, 면목 없습니다. 제 못난 조카놈이 저지른 짓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사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로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그룹 회장이 경비원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전무후무한 일이니까요. 만석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최 회장을 일으켜 세웁니다. 회장님, 고개 드십시오.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 회장은 만석의 두 손을 꼭 잡고 간곡히 말합니다. 선생님,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그냥 반장이 아닙니다. 정규직 보안이사로 모시겠습니다. 연봉은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 회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직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파격적인 대우, 그리고 명예 회복. 김 대리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만석을 바라봅니다. 반장님, 제발요. 다시 오세요. 모두가 만석의 입만 바라보며 숨죽여 기다립니다. 만석은 잠시 로비를 둘러봅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쓸고 닦았던 바닥,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직원들의 얼굴, 그리고 이제는 멈춰버린 에이아어 보안 게이트까지 만석의 눈에 묘한 그리움이 스칩니다. 하지만 만석은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회장님,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아니, 어째서입니까? 조건이 부족합니까? 더 말씀하십시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만석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보안은 최첨단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관심에서 나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관심을 다 쏟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심으로 채워야 합니다. 만석은 주머니에서 손녀 지민의 사진을 꺼내 잠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제 가족과 이웃,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겠습니다. 최 회장은 만석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권유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비서에게 손짓하자 비서가 두툼한 봉투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금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기술을 지켜주신 것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제 성의입니다. 만석은 봉투를 받아듭니다. 꽤 묵직한 무게입니다. 만석은 봉투를 열어 절반을 툭 떼어내더니 옆에 서 있던 김 대리의 손에 쥐어줍니다. 반장님? 김 대리, 이걸로 오늘 우리 보안팀 식구들 회식이나 거하게 시켜줘. 소고기 사 먹어, 소고기. 그동안 내 꼬장꼬장한 잔소리 듣느라 고생들 많았잖아. 반장님, 안 돼요. 이건 반장님 건데. 김 대리가 울먹이며 손사래를 치지만 만석은 억지로 김 대리의 주머니에 봉투를 찔러 넣습니다. 받아. 어른이 주면 받는 거야. 그리고 남은 건 우리 지민이 맛있는 거 사줄 거야. 만석은 가벼운 표정으로 자신의 낡은 가방을 어깨에 듭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다 쓴 볼펜 몇 자루와 칫솔 하나가 전부입니다. 자, 그럼 다들 건강하십시오. 회장님도 건승하십시오. 만석이 뒤돌아서 정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뒷모습이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전체 차려. 반장님께 대하여 경례. 보안팀장의 구령소리가 로비를 쩌렁쩌렁 울립니다. 충성. 보안 요원들뿐만 아니라 로비에 나와 있던 전 직원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거나 거수 경례를 합니다. 김 대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부동자세로 만석의 뒷모습을 배웅합니다. 만석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른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가장 멋지고 쿨한 퇴장입니다.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쏟아집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불던 빌딩 숲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공기입니다. 정문 앞에는 주민센터장이 자전거를 타고 기다리고 있네요. 어이, 박 보안관. 퇴근하고 오는 길인가? 표정이 아주 좋은데? 센터장이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밉니다. 아, 센터장님. 오셨습니까? 예,
아주 개운하게 퇴근했습니다. 만석이 다가가 센터장과 탁 소리가 나도록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가시죠. 오늘 순찰 코스는 놀이터입니다. 꼬마 녀석들이 보안관님 언제 오냐고 난리입니다. 그렇습니까? 허허, 인기 관리하려면 부지런히 가야겠네요. 만석은 넥스트 솔루션의 거대한 유리 빌딩을 뒤로하고 센터장과 나란히 햇살 속으로 걸어갑니다. 빌딩 그림자가 걷히고 만석의 어깨 위로 따스한 빛이 내려앉습니다. 며칠 후 저녁 뉴스 화면. 앵커 국내 굴지의 IT 기업 넥스트 솔루션이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채용 시스템을 도입해 화제입니다. AI 기술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력직 시니어 경비원들을 대거 채용하는 인간 중심 보안 시스템을 선포했습니다. 화면에는 넥스트 솔루션 로비에서 백발의 경비원들이 직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꼼꼼하게 출입자를 확인하는 자료 화면이 나옵니다. 인터뷰에 응한 최 회장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평화로운 동네 놀이터 풍경이 비칩니다. 해질녘 노을이 아름답게 깔린 공원에서 만석이 그네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더 세게, 더 높이, 할아버지, 더 세게. 지민이가 까르르 웃으며 소리칩니다. 만석의 얼굴에는 회사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오냐, 꽉 잡거라. 우리 지민이 하늘까지 날아가라. 만석이 힘껏 그네를 밀어주자 지민이가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만석의 가슴에 달린 시니어 보안관 배지가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입니다. 그네에서 내려온 지민이가 만석에게 달려와 품에 안깁니다. 할아버지, 나 아까 날아가는 줄 알았어. 역시 우리 할아버지는 슈퍼맨이야. 지구를 지키는 슈퍼맨. 슈퍼맨? 허허, 그렇지. 할아버지는 우리 지민이 지키는 슈퍼맨이지. 만석이 지민을 번쩍 들어 올려 목마를 태웁니다. 지민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석의 머리를 감싸 안습니다. 지민아,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할아버지가 용돈 많이 생겼는데. 떡볶이, 치즈 많이 들어간 거. 그래, 가자. 치즈 몽땅 다 넣어달라고 하자. 할아버지와 손녀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공원길을 걸어갑니다. 길게 늘어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따뜻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최첨단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그 시스템을 움직이고 빈틈을 메우는 건 사람의 따뜻한 관심이라는 걸 박 반장님이 보여주셨네요. 돈과 명예보다 사랑하는 손녀와의 평범한 일상을 선택한 그의 뒷모습이 그 어떤 영웅보다 커 보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이듦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가 깊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세상의 속도에 밀려 초라해진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박 반장님처럼 여러분의 주름 속에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세월의 내공이 단단히 박혀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기계처럼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내 주변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관심이 우리를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박만석 반장님 같은 든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